소방점검TV. 안녕하십니까. 소방점검TV 왕준호입니다. 펌프 주변 배관의 점검 중에서 금일은 순환 배관의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 주변 배관의 강의 목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순환 배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순환 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순환 배관, 이 부분이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펌프 이쪽이 순환 배관이 되고요. 여기 릴리프 밸브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환 배관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 배관의 설치 목적은 자, 펌프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 및 모터에 무리가 발생. 자, 이 부분은 펌프하고 모터가 있는데 자, 펌프 속에는 이렇게 임펠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체절 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펌프에서 물이 토출량, 즉 물이 방출이 안 되는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펌프가 낼 수 있는 최고 압력점에서 공회전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즉, 이 속에 물이 토출이 안 되는 상태에 돌아가게 되면 물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펌프 및 모터에 무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릴리프 밸브에서 물을 방출해 줌으로 인해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절 압력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앞서서 펌프의 토출식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의 이 개폐 밸브를 잠궈 줍니다. 그리고 잠그고 나서 펌프를 이제 기동을 해가지고 체절 압력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기 릴리프 밸브의 조절 볼트를 조절해서 방출이 될 수 있게 체절 압력 위반해서 방출이 될 수 있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펌프의 명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고 모타인데 이 펌프 쪽 이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명판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양수량 전량정인데 이 양수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Q 펌프가 분당 펌핑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량정 이 물을 몇 메터까지 올릴 수 있느냐 H로 표시하는 전량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펌프 성능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곡선은 뭐 예전에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유량을 의미하고 이쪽은 양정을 의미합니다. 즉 펌프에서 명판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수량 Q 값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펌프로 봤을 때 펌프가 1분 동안에 펌핑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 이쪽은 이 펌프가 이 물을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는지 양정을 의미를 하게 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이 3개가 있는데요. 최절 운전점, 정격 부하 운전점, 최대 운전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격 부하 운전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펌프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양수량이 있는데요. 여기 명판에 써 있는 이 물의 양을 이 100% 그리고 이 물을 여기에 명판에 써 있는 전량적만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이 100%로 봤을 때 이 점이 전격 부하 운전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격 부하 운전점은 펌프가 뭐 24시간 돌아가도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운전점은 이 물에 50%를 더한 물, 즉 150%의 물량을 토출을 했을 때 압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소화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명판에 나와 있는 거에 최소한 65%를 유지를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운전점은 사용량이 규정량보다 좀 클 때 방수압이 너무나 떨어지게 되면 소화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현저한 저하 방지 목적으로 최소한 65%를 유지해주라 라고 해서 화재안전 기준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고자 하는 부분은 최저 운전점입니다. 자, 이 최저 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펌프가 기동이 드는데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펌프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압력에서 공회전하는 운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펌프는 기동이 드는데 물량이 제로다. 그때 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압력에서 힘들게 공회전하는 운전이 최저 운전이 되는 거고, 그때의 압력이 최저 압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압력에서 하는 운전을 최저 운전이라고 하고, 그때의 압력 계상 압력이 최저 압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저 압력이 너무나 높아버리면 그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줬습니다. 이 최저 압력은 명판에 나와 있는 양정의 140%, 즉 40%를 넘어가지 못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40%를 정해놓은 이유는 그 방출량이 아주 적을 때 과압으로 인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압력이 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설치를 한 게 순환배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순환배관은 여기에 릴리프 밸브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압력 밑에서 물을 방출을 해줘가지고 과압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최저 압력도 확인을 하지만 릴리프 밸브를 현장에서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되게 조절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운전 용어 예정입니다. 펌프의 토출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펌프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압력점에서의 운전을 최절 운전이라고 하고, 그때의 압력, 즉 최절 운전 시 압력을 최절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점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최절 운전을 오래 한 현장을 한번 점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점검을 갔는데 그 대상적 관계자분이 펌프가 한 4일 정도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때 펌프실에 도착했는데 펌프실의 상태, 그리고 펌프의 상태는 과연 어떻을까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펌프의 상태, 펌프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상상 이외에 있을 겁니다. 자, 저도 가서 놀랐는데요. 최절 운전을 즉 4일 동안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절 운전을 하게 되면 펌프 속에 물이 방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실에 들어갔는데 난방을 세게 해놓은 것처럼 정말 후끈후끈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배관을 만져봤는데 펌프실에 있는 모든 배관이 난방을 한 것처럼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래서 펌프실은 많이 더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절 운전을 하면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펌프의 상태. 자, 펌프가 과연 어땠을까요? 정상적이었을까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임펠러가 손상이 돼가지고 압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이 펌프는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최절 운전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사고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환배관의 설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환배관의 분기 위치. 펌프에서부터 체크밸브 사이로 이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순환배관의 구경은 20m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총합펌프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설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충합펌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를 한 대를 볼 수 있는데요. 잘 된 경우죠. 자, 순환배관에 점검을 가실 때 좀 잘못 설치된 예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환배관이 투실 측 부분이 성능시험 배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흡입 측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건 뭐 릴리프 밸브가 동작이 됐는지 이 경우도 그렇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릴리프 밸브에 방출되는 부분은 평상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놓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배관 쪽에 용접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하기가 그 방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잘 설치가 된 경우입니다. 릴리프 밸브 토출축 배관에 사이트 글라스가 설치가 된 경우, 이 사이트 글라스는 나중에 최절 운전을 했을 때 릴리프 밸브가 방출이 되면 방출되는 물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하기 좀 용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릴리프 밸브 방출되는 배관이 이렇게 드립컵에 돼 있으면은 배수 배관 쪽에 용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릴리프 밸브가 동작이 됐을 때 방출되는 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잘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순환배관의 명칭 및 설치 기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은 순환배관이다. 자, 순환배관의 기능은 체절 운전 시 과압수를 배출한다. 그리고 설치 목적은 펌프의 체절 운전 시 과압을 배출해서 수온 상승을 방지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 자, 이 릴리프 밸브는 기능은 설정 압력에서 압력수를 방출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세팅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펌프의 체절 운전 시 압력수를 방출해서 펌프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자, 릴리프 밸브는 자, 여기 단면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 속에는 스프링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캡이 있는데요. 캡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보온키 스패너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탭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장에서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될 수 있게 스패너를 이용해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스프링 힘을 세게, 작게 해서 방출 압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릴리프 밸브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을 제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패너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조절 볼트를 조인다. 끼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스프링 힘이 세집니다.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지면 펌프가 돌아갔을 때 방출되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스프링 힘이 세지기 때문에 동작압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조절 볼트를 스패너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스프링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릴리프 밸브 작동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이것만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릴리프 밸브를 방출이 안 되게 되면은 좀 풀어주고 너무 많이 나오면 좀 조여주고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체절 압력 확인과 릴리프 밸브 방출 압력 세팅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점검하기 전에 펌프 후출축 밸브를 다 잠궈 놓겠습니다. 자, 체절 압력 시험하기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순환 배관이 있는데 보시는 부분이 자, 이게 순환 배관인데요. 여기 릴리프 밸브가 되어 있는데 자, 체절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릴리프 밸브 캡을 먼저 엽니다. 몽기 스패너를 이용해서 동작 압력을 높여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프링 힘이 세지기 때문에 동작 압력이 높아집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엔진 펌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펌프 기동. 펌프 정지. 정지. 자, 릴리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압력이 이게 체절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체절 압력을 확인했고요. 자, 9kg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릴리프가 체절 압력 미만에서 동작이 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몽키 스패너로 돌려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더. 됐어요. 자, 펌프 기동.
물이 개방이 되는데 좀 적습니다. 약간 반바퀴 정도만 더 풀어주세요. 오케이. 다시 기동. 이 정도면 릴리프가 적당히 개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팅이 되고 나면 릴리프 밸브 캡을 다시 원상태로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릴리프 최저 압력도 확인했고 릴리프 밸브 동작 압력도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펌프의 체크리스트 결과를 이렇게 성능 시험 표에 체킹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펌프 주변 배관은 강의 목차에서 순환 배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펌프 성능 시험 배관에 대해서 100%, 150% 운전과 성능 시험 배관은 뭐 설치 목적, 그다음에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